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결혼한 지도 5년 차가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는데 지금은 차라리 잘 됐다 싶네요. 원래는 때가 되면 한 명 정도는 낳아서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예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이 문제에 있어선 대놓고 눈치를 주지는 않으신단 거예요. 짐작컨대 어느 쪽도 저희한테 아이가 생긴들 도와주실 형편은 못 되다 보니 말씀을 못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는 건 번번이 느껴지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엄두가 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 하나만으로도 벅차서 아이까지 키우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말이죠.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고집스럽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고집이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번번이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데 남편이 저보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저보다 무조건 더 알고 더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일에 관해서라면 죽어도 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네요. 그나마 연애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잘 모르면 얼렁뚱땅이라도 인정하고 넘어가곤 했었는데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주말만 되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술을 마시러 나갔으니 취하는 건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문제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거든요. 시쳇말로 두 발로 나가서 네 발로 기어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그 정도로 마셨으니 이튿날 멀쩡하게 생활이 될 리가 만무했죠. 하루 종일 숙취를 핑계로 침대에 늘어져서는 속이 좋네 안 좋네. 듣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절로 났네요. 그리고 그런 꼴을 보고 있자면 짜증도 짜증이지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이 인간한테 나는 뭔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이럴 거냐고 서운함을 토로하면 돌아오는 말은 제가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랍니다. 그리곤 자기도 재미만을 위해서 노는 거면 지금 친구들보다 옛날 코 흘리개쩍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좋다면서 자기 속도 모르고 그런다는데 말인즉슨 같이 술 먹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 남편과 대학 동기들로 소위 명문대 졸업생들이었어요. 그러니 남편 생각엔 언젠가 다들 사회에서 한 자리 해먹을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부터 자주 어울려서 친해지고 인맥을 다져놔야 다 나중에 도움도 주고받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면서 이런 인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서운해해서도 안 되고 이해를 해줘야 한답니다. 게다가 결혼을 이유로 자꾸 모임에서 빠지면 자기 친구들이 저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물론 사회생활하는데 인맥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은 좀 적당히 마시고 다음 날은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다면 저라고 그렇게 섭섭함을 토로하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어이가 없던 건 남편이 말하던 그 인맥들도 하나둘씩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니 술자리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더러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던 잘난 친구들은 당신하고 미래에 도움을 주고받을 생각이 없는가 보네 하고는 시원하게 빈정거렸더니 남편도 얼굴만 시뻘개져서는 뭐라 반박도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부터는 남편도 어느 정도 가정에 충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차 끌고 교회 지역으로 나들이도 다니고 하니까 연애 시절 생각도 나고 좋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 체력 단련을 핑계로 토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조기축구회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결혼하고 남편도 살이 제법 쪘던 상황이라 군소리 없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딱 2주만 운동하고 바로 집에 왔지. 그 다음부터는 한 번 갔다 하면 함흥차사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게다가 예전처럼 술에 떡이 돼서 오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그래서 왜 또 이렇게 술을 먹고 다니냐니까 하는 말이 조기축구회에 현직 변호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다면서 자기가 다니는 조기축구회는 그냥 아저씨들이 다니는 조기축구회가 아니고 스페셜한 축구클럽이라며 자랑을 하는데 기가 막히대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얼마나 제 남편이 허풍의 헛똑똑이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해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추석에 있던 일이에요. 시부모님께서 올해는 음식도 하기 싫고 괜히 번거로우니까 오지 말라셔서 시댁에는 안 가기로 했어요. 다만 친정아버지는 음력으로 생신을 챙기시는데 그게 올해는 추석 연휴하고 거의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문이라기보단 아버지 생신이니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추석 음식을 안 한다곤 하더라도 빈손으로 친정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뭐라도 좀 사갈까 싶어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특산품 코너를 얼쩡거리면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명절인데 시부모님한테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제주옥돔은 어떠냐는데. 그래서 그럼 친정 부모님들일 것도 하나 사자고 했어요. 사실 매번 같은 달에 아버지 생신하고 추석이 있다 보니 시댁에는 2번 나가는 용돈을 친정은 한 번에 그나마 5만 원 더 넣어드리는 식으로 퉁치는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걱정 말라며 장인어른 생신 선물은 자기가 벌써 준비했다대요. 그래서 시댁에만 옥돔 3마리에서 10만 원 주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어쩐 일로 친정아버지 생신을 기억해서 이번에는 선물도 미리 준비한 건지 이게 뭐라고 남편이 다 기특한 게. 표현이 뭐하지만 나이를 헛먹은 건 아니구나. 사람 구실은 하는구나 별 생각이 다 들대요. 아무튼 그렇게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친정아버지 생신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기로 한 전날 밤 남편이 자기가 먼저 처가에 가고 있다며 기다리지 말고 자라며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 축구클럽 멤버 중 한 명이 부친상을 당해서 내일은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오늘 일단 자기가 먼저 장인 장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오겠다고요. 그래서 그럼 집에 들려서 나를 태우고 가라고 같이 가자니까 뭐. 괜히 시간 바꾸면 여러 사람 번거롭다면서 자기가 식사도 사드리고 준비했던 선물도 드리고 올 테니 걱정 말라나요. 원래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챙겨야 한다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람 생일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생신인데 같이 가서 축하를 드리지 못하게 됐으니 서운하긴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뭐 부친상이라는데 어쩌겠나 싶대요. 그래서 그냥 더 깊게는 생각하지 않고 남편도 없겠다 청소나 하자 싶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쓸고 닦다 시계를 보니 남편이 친정에 도착하고도 남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장인 장모님과 식사는 다 했고 이제 내일 장례식 때문에 그 축구클럽 멤버랑 같이 있어줘야 한다면서 전화를 홀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침까지 더는 연락도 닿지 않았죠. 때가 되면 오겠거니 싶어서 저는 저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정 부모님 2분 다 기분이 썩 좋아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평소라면 자주 만나지 못하기에 찾아올 때마다 크게 반겨주시는 분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죠. 친정 부모님께 어제 남편이 와서 저녁으로 뭘 사드렸냐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칼국수 체인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국수에 만두 한 접시 시켜주고는 그걸 생색을 내더라나요. 아무리 제 남편이 등신 같은 구석이 있다곤 해도 설마 그랬겠나 싶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아니었길 바랬죠. 그래서 그래도 사위가 돼선 설마 그런 걸 사드리고 생색을 냈겠냐며 제 나름대로 남편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리곤 이내 선물 생각이 나서 그래도 선물도 드리고 가지 않았냐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더 말도 말라는 표정으로 대답 대신 턱으로 식탁 쪽을 가리키실 뿐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턱이 가리킨 곳을 본 순간 정말 저도 얼이 빠져서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참치 선물 세트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남편 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된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적어준 카드까지 같이 들어있었죠. 게다가 이 참치 세트는 지난번 시댁에 옥돔을 사서 보냈던 날 제가 남편 차에서 굴러다니는 걸 보고는 집에 가지고 가자고도 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차피 우리는 통조림 참치 잘 안 먹지 않냐며 다 쓸 데가 있어서 둔 거니 손 떼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쓸 데가 설마 우리 아버지 생신 선물이었다니.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트렁크에서 참치 세트가 든 쇼핑백을 꺼내서 저희 어머니께 들려드리고는 용돈은 저한테 받으라고 하더니
자기는 급하게 볼 일이 있다며 저희 부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지도 않았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부모님께 집 근처 한우집에 가자고 했어요. 안 드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모시고 가선 제일 좋은 고기로 실컷 드시게 하고 내친 김에 한우 세트까지 사드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할수록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인지 뭔지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말 그대로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며 화를 내대요. 한우집에서 남편 카드를 긁었는데 이제 그 결제 문자를 보고는 잔뜩 화가 난 거죠. 우리 형편에 이게 말이 되냐 해가면서. 그래서 저도 네가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하며 들이댔습니다. 장인어른 생신 선물로 참치 선물 세트를 주는 사람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냐, 그 머리통은 폼으로 달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대요. 어차피 우리도 잘 안 먹는 거고 장인어른이 생선을 좋아하시니까 드린 건데 왜 그러냐면서요. 그래서 그럼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명절날 제주옥돈 보내주고 명절이랑 생신이랑 같이 챙기는 친정에는 캔참치를 주는 게 정상이니 할 짓이냐니까. 남편이 저더러 멍청하다면서 계산을 잘해보랍니다. 자기가 칼국수집에서 쓴 돈이 25,000원이고 캔참치 세트도 25,000원 정도 하니까 그럼 그게 벌써 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용돈으로 10만 원 드리고 왔으면 계산이 딱 맞았을 거라나요? 그런데 지금 시댁엔 꼴랑 10만 원치 옥돔을 보내놓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한우집에 가면 어떡하냐고. 거기다 자기가 쓴 5만 원까지 하면 얼마를 더 쓴 거냐면서 차액 제대로 계산해서 시댁에다 제 돈으로 보내라는데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계산법을 듣고 있으니 오늘은 남편이든 저든 누구 하나 끝을 봐야겠구나 싶을 정도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제 살기라도 느낀 건지 저더러 정말 짜증난다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이 자식을 어디까지 용서해주고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지 열불이 나서 미치겠어요. 쪽팔려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고 그나마 가까운 친구한테 이야기하니 왜 참고 사냐고 그냥 이혼하라는데 솔직히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평소에 다퉜듯이 어물쩍 넘어가긴 정말 싫고요. 어떻게든 한 방 먹일 만한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후기입니다. 정말 이날을 얼마나 벼르고 별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속이 후련하네요.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침이 되자마자 또 공차러 나간 남편을 두고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로 한 날에는 제가 못 갈 것 같고 오늘 따로 찾아뵙겠다고요. 뭘 번거롭게 오냐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겐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동네 마트에 들려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니 마침 참치 3캔이랑 식용유가 든 선물 세트가 명절이 지나선지 10,000원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그걸 샀지요. 그리고는 집에 가져가서는 천원마트에서 산 포장지로 2겹 3겹 정성스레 포장을 하고 리본까지 달아줬네요. 거기에 용돈까지 두둑히 담은 봉투를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이 할 생각에 어찌나 떨리던지. 솔직히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데 어머님 마음을 상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럼 뭐 저희 부모님은 뭘 잘못해서 남편한테 그런 꼴을 당했나요? 그래서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이왕하기로 마음먹고 여기까지 온 거 그냥 확 지르기로 했습니다. 생신 선물이라며 집에서 포장해간 선물 세트를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순간 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보시대요. 그리고 포장지에 쌓여있던 게 제일 싼 명절 선물 세트라는 걸 확인하신 어머님께선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솔직히 지금도 그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죄송한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내 또 남편이 선물이라며 포장도 안 한 참치 세트를 내밀었을 때 저희 친정부모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생각하니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네요. 준비한 봉투도 용돈이라며 잊지 않고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10장이 담겨있는 봉투였지요. 봉투를 받으신 어머님의 표정에서 잠깐이나마 노여움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이내 봉투를 열어보시고선 저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짜증을 확 내셨어요. 지금 시애미를 가지고 노냐면서
저더러 머리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저도 정색하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장난 아니고 어머님 잘난 아들한테 배운 대로 한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 사드릴 테니 가자고 요 앞에 칼국수집 봐놓고 왔다니까. 어머님이 저를 미친 엑스 보듯 보시더니 저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며 그냥 가라셨습니다. 하기 전에는 엄청 떨렸는데 다 지르고 나오니까 기분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네요. 이제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실 거고 남편도 상황을 알게 되겠죠. 아마 전보다 더 크게 싸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똥을 싸면 저도 똑같이 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가 무서우면 자기가 버릇을 고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잘났다고 나오고 개버릇도 못 고치면 같이 못 사는 거고요.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된다. 뭘 그리 치사하게 구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 좁다고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통쾌해서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니까요. 의견 공유해주신 분들과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